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후보자별 정견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이동욱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기호 4번 이동욱입니다. 너도 나도 의사회장 선거철이 되면 자신이 의료계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면서 회원들에게 그럴듯한 말로 또 희망적인 말로 회원들에게 많은 희망에 부풀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료계는 회장만 선출되면 당선 전에 말과 당선된 다음 날부터 말이 많이 달라지고 또 그 말과 판이하게 다른 그런 모습에 반복적인 실망을 하여 왔습니다. 왜 의협회장만 되면 달라지냐 하는 이런 생각, 이런 회원들의 절망이 많이 있었고, 이번에 이 보궐선거의 계기가 된 제42대 의협회장에 대한 불신임 사태도 동일한 역사의 반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회원들이 의협회장 선거철만 되면 희망에 부풀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장밋빛에 부풀다가 회장을 뽑고 나면 더 크게 절망하는 일을 반복하여 왔을까요? 그것은 선거철에 회원들이 의료계의 메시아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그간의 실질적인 성과와 실질적인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냉철하게 꼼꼼하게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그냥 그럴듯한 말에만 현혹된 결과로 지금까지 그런 역사를 반복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사람이 뭔가 새로운 것을 자기가 회장이 되면 하겠다고 하지만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에 반복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의협회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대부분 그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각 사람의 말보다 그동안의 그 사람의 회무의 성과와 지금 1년간 끌어온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과연 각 후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냉정하고 철저하게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그 의료계의 의대정원 사태로 촉발된 사상 초유의 의료 대란 사태로 많은 회원들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의대생들, 전공의들은 미래를 잃어버렸고 개원의는 의사 악마와 갈라치기, 장기화된 의료 대란 사태로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저는 의료 대란 사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말보다 행동을 해온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모두가 경찰의 처벌이 두려워서 전공의 지원을 주저할 때 가장 선봉에 서서 전공의에 대한 멘토멘티 프로그램으로 경찰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지금 경기도의사회가 지원해온 게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 시도의사회는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모두가 또 전공의를 지원하기를 두려워할 때 사직서 수리소송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의사회가 전국의 전공의들을 위해서 진행해 주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공의 의대생들의 법률적인 지원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1년간 눈보라를 맞으면서 전공의 의대생들과 함께 시청 앞에서 지난주 54차 투쟁을 했었고 의료농단 규탄 투쟁을 했었고 서슬퍼런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출퇴근길에 피켓을 들고 수없이 얻어맞으면서 피멍이 들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냉담했던 국민들의 시선이 많이 바뀌었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종말을 구하게 되는 이런 결과에도 많은 공헌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또 40개 의과대학이 모이고 2만 6천 명 경기도 의사 회원들이 6년간의 회무 능력을 검증해서 경기도 의사회 직선제 재선 회장입니다. 회무 능력이 검증된 후보입니다. 이렇게 투쟁력과 회무 능력 그리고 네, 다음은 공통질의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선 공통질의 1번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의협회장 불신임이라는 불행한 사태로 인해 이루어지게 된 근본 보궐선거에 임하는 후보님의 각오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4번 이동욱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의대 정원 사태로 야기된 그 의료농단 사태가 1년이 경과하면서 제가 수 없는 전공의들을 만났을 때 전공의들이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선배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것 같다. 선배들의 관심도 점점 적어진다. 그리고 또 선배들은 이제 너무 힘들다, 지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할 때 변함없이 항상 동일하게 싸우고 투쟁하고 지치지 않았던 후보가 바로 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들이 지쳐할 때 경기도 의사회 회장에 제가 2024년 2월 7일 날 당선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월 5일 날 2,000명 정원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의사회 회장에 당선됐으니 선거 후에는 좀 그렇게 투쟁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지켜보신 바와 같이 저는 당선 전이나 당선 후나 똑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투쟁의 선봉에서 투쟁해 왔습니다. 공권력을 상대로 싸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얻어맞고 수없이 피멍이 들고 의사회 회장이 수없이 망신도 당하고 개 끌리듯이 끌려도 가면서 그 전공의 의대생들과 함께했고 단 한 번도 전공의 의대생들을 외롭게 두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지원이든 법률적 지원이든 끝까지 보호를 했습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투쟁했던 후보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이동욱의 의료정책 이야기 유튜브에 보시면 1년 동안의 모든 것들이 실시간 방송으로 고스란히 있습니다. 이렇게 투쟁을 열심히 했더니 이동욱 후보는 투쟁만 하고 너무 강성이다.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의사회에 40개 다양한 의과대학 출신들이 모인 교수, 전공의, 개원이들이 다양하게 모인 경기도 의사회에서 6년간의 회무를 회원들이 보시고 가장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번에 재선에 당선된 경기도 의사회 2만 6천 회원들의 직선제 회장입니다. 충분히 회무 능력, 소통 능력도 검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투쟁력이 있고 또 회무 능력이 있는 제가 전공의 의대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학교로 진료실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정부의 필수 지역 의료 대책, 의대 정원 정책 등 현재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의료 현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 후보자께서 어떤 원칙과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호 4번 이동욱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질의가 이제 필수 지역 의료 대책과 의대 정원 정책에 대한 어떤 원칙과 보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질문입니다. 첫 번째 그 질문에 따라서 필수 지역 의료 대책은 필수 지역 의료는 그간에 이제 정부가 너무나 공허한 그런 정책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필수 의료를 기피한 이유, 지역 의료를 기피한 이유는 정부가 조장한 것이고 이유는 근무하는 의사의 근무 환경이나 희생에 비례하는 적절한 보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심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개인적 사명감과 공익에만 호소해서는 필수 의료 문제, 지역 의료 문제 절대 개선될 수 없습니다. 의대생 의사들이 미국처럼 필수 의료를 기피하지 않고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생활이 워라밸이 될 수 있도록 필수 의료 영역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적절한 보상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의협회장이 되면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의료가 붕괴되는 이유, 지역에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는 이유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희생과 사명감만을 국가가 강요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역 의료가 붕괴되는 이유는 각 지역의 필수 의료는 소방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국가가 그 소방서에 대한 인프라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는지, 수가 지불 방식은 철저히 시장 경제 방식으로만 지불해 왔습니다. 한 번도 그 인프라를 유지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회장이 되면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수가 지불 방법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형식이 저는 적절하지, 지금처럼 모순적인 시장 경제를 하면서 사명감만으로 지역 필수 의료를 지켜라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권력에 대해서 1년 동안 정말 처절한 투쟁을 해왔고, 그 결과 윤석열 정부, 철옹성 같은 정부, 폭조 기관차라고 불리던 이 정부가 많이 허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반드시 조속히 이런 문제들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만약 의협 회장이 되신다면 의료계를 위해 본인이 대내적으로 꼭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14만 의사를 대표하여 대한의사협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4번 이동욱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2018년도에 처음으로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 되었고, 2018년도에 경기도 제34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회원 민원 고충 처리 센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회원 민원 고충 처리 센터를 통해서 경기도 2만 6천 명 회원들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진료실에서 겪는 공단, 심평원, 보건소,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어려움이나 의료 분쟁, 직원 관리 등 회원들이 원치 않는 진료 현장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저희들은 민원고충 처리센터를 통해서 든든히 지켜왔습니다. 요즘은 경기도 회원 민원고충 처리센터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서울이나 타 지역의 회원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도적으로 똑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타 지역 회원들이 저희들의 도움을 받고 나서 감사하다고 하고 성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 지역 회원들까지 부러워하는 회원들의 진료실을 경기도 지역 회원들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민원고충처리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회원들이 안정적인 진료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공의들을 지원해온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전공의들을 안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던 법률적 지원도 의대생 전공의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의협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의대생들과 함께 해왔던 시청 앞에 집회나 출퇴근길 집회,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조기에 이런 의료 정원 사태를 종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범죄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의사면허 취소법이나 취소기간이 끝났음에도 재교부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료 분쟁으로 인한 고통, 제가 2011년도에 13년 전에 의료 분쟁 중재원이 생길 때 제가 의료사고 특례법을 의료계에서 처음으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의료 분쟁 해결 방법을 반드시 만들고, 지금 회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수탁검사, 실손보험, 혼합진료 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원들의 진료실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반차 휴진 투쟁을 진행하는 등 회원들에게 강경파 투쟁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투쟁 일변도에 의협회장을 걱정하는 회원들도 많이 있는데 후보자께서 의협회장이 되신다면은 어떠한 회무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을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의협과 시도 사이에는 협조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만약에 여기에 계신 후보자들 중 다른 분이 의회장으로 당선됐을 경우에 상급단체인 의협과 시도회 회장 간의 상호 협조 관계가 매우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있으시면 같이 말씀해 주시죠.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투쟁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투쟁만 열심히 하고 투쟁 일변도다, 회무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경기도 의사회에서 회무 능력을 검증받아서 제가 의사회장이 하고 나서 실망해서 보통은 재선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회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경기도 의사회에서 재선될 때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후보입니다. 그동안에 한번 살펴보시면 경기도 지역의 공단이나 심평원이나 도청과 유관기관과 단 한 번에 제가 재임 기간 동안 성명서나 불협화음이 없었습니다. 회원들의 수많은 민원을 공단이나 심평원, 공단과 아주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소통을 해서 다 풀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투쟁력보다 회무 능력이나 소통 능력이 더 뛰어난 후보라고 자부를 하고 경기도에서 재선으로 압도적으로 당선된 2만 6천 명이 회무 능력을 검증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연히 혹시 의협회장이 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저는 협조를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는 거지. 투쟁도 아무도 하지 않아서 계속 투쟁해 왔던 거지 의사협회 투쟁에 한 번도 뭐 비토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회무나 투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방금 플로어에서 공동 질의로 한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껏해서 공통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계획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낮지 않은 상황입니다. 각 후보는 의료계 입장을 국민께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동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길을 색착하겠습니다. 예, 저는 의사들과 국민들이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의사들이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갈라치기, 대국민 잘못된 선동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의료 대란 사태도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OECD 최고의 의료를 OECD 평균으로 낮추겠다는 그런 잘못된 선동으로 시작된 것인데 국민들에게 이런 현실을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많이 그 실체를 알고 나서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많이 반대 의견으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진행한 서울시청 앞에 54차의 집회와 그리고 또 대통령실 앞에 그 출근길 투쟁에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국민들이 얻어맞으면서까지 의대 정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소통했을 때 저는 후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어떻게 국민들이 의사도 아니고 의대생도 아니고 의대생 학부모도 아닌데 그렇게 와서 출근길에서 피켓을 들고 얻어맞고 매주 또 시청 앞에 집회를 나오느냐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 국민들의 입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때 많이 여론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의사들이 카톡방 안에서 의사들끼리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과 가장 잘 소통하는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께 못했던 말씀 하실 수 있도록 1분간씩 시간을 더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행동하는 후보고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후보, 행동할 수 있는 후보, 그리고 또 회무 능력이 검증된 후보입니다.
제가 의협회장이 되어서 우리 전공의 의대생들의 미래를 지키고 또 우리 회원들의 진료실을 든든히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